아, 네, 그래요. 그 심장은 저희 몸이 있으면 이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데요. 사실은 왼쪽으로 조금 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대부분이 다 대칭이에요. 이 팔도 대칭이고, 뭐 뇌도 대칭이고, 눈도 대칭인데 독특하게 그 어떤 장기는 대칭이 아닙니다. 좌우 대칭이 아닌. 그래서 전형적인 게 이제 심장이죠. 심장은 좌우로 대칭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으면서 이제 구조가 방이 4개가 있습니다. 위에 방이 2개, 아래 방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방을 심방이라고 하고요. 아래 방을 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방은 에이트리움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심방이고 이 아래쪽은 심실. 영어로는 에이트리움하고 벤트리클 이렇게 되는데 이 심방과 심실 사이에 판막이 있어요. 그래서 피가 한쪽으로 흐르도록 잘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은 근육입니다. 그래서 근육이어서 당연히 그 피가 공급이 돼야 되겠죠. 산소도 공급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근육이기 때문에 심장에 피를 공급하기 위한 심장의 혈관이 있습니다. 심장의 혈관은 가운데 하나,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이렇게 3가닥이 있는데요. 이 심장 혈관이 3가닥이 있는데 이를 심장동맥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관상은 뭐냐면 이렇게 보면은 이게 마치 관처럼 되어 있어서 이렇게 쓰면은 왕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상동맥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코로나리 아테리라고 합니다. 코로나 아니면 코로나리 하는 거는 왕관이라는 뜻이죠. 그건 이제 무슨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냐면은 많은 우리 몸에 장기가 있는데 창조주가 있다면 우리 심장을 왕처럼 가장 중요한 장기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맥을 관상동맥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심장은 참 독특한 게 평생을 뜁니다. 평생을 뛰고 뭐 쉽게 얘기하면 일초에 한 번씩 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뛰는데 왜 지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다리 근육을 보면은 아니면 우리가 팔 굽혀 펴기를 한다고 합시다. 뭐 건강하신 분은 뭐 10분 아니면 뭐 30분까지 하겠죠. 근데 계속 시키면은 이 근육이 손상이 와서 못 합니다. 근데 이 심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뛰는데 어떻게 평생을 그렇게 할까? 이거 기가 막힌 장기라는 거죠. 차도 한 10년 쓰면 갈아야 되는데 우리가 짧게는 70, 길게는 80이라고 하면 80평생을 계속 1초마다 강력하게 뛰는 거예요. 손을 넣어보면 이렇게 탁 잡을 정도로 강력하게 뜁니다. 그러면 이제 기가 막히게 만든 장기죠. 이게 다른 근육하고 달리 심장의 근육은 산소를 거의 다 자기 것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도 많고, 그래서 우리 몸에 많은 근육이 있는데 가장 강력한 근육이 심장의 근육이고, 또 가장 efficient, 효과적으로 계속 뛰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혈압과 맥박수를 유지해주는 너무너무 귀한 장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보면은 막 복잡해 보이세요. 근데 하다 보면 너무너무 간단한 장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심방이고 심실인데 여기에 왼쪽, 오른쪽 우심방, right atrium에 여기에다가 이 심장이 뛸 수 있는 1초에 한 번씩 전파가 발생이 돼요. 4방 중에서 어디에서 발생이 되냐면은 우심방, right atrium에서 그런 딱 숨겨진 발전소를 하나 숨겨 놓으셨어요. 창조주가. 거기서 1초에 한 번씩 전파가 발생이 됩니다. 전파가 발생이 돼서 위가 먼저 동시에 수축을 하고 심방이, 그 다음에 전파가 아래로 내려가요. 그러면은 심실이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싱크로니가 이 같이 율동적으로 이 규칙적으로 뛰는 게 기가 막힙니다. 위에서 먼저 뛰어. 그럼 피를 아래로 내려보내. 판막을 통해서. 그러면 아래가 뛰어.
그러면 온몸으로 피를 보내거든요. 이게 잘 맞아야지 한꺼번에 뛰면 다 사망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먼저 뛰고 전파가 전파를 통해서 그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뛰고, 그러니까 아래 위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기가 기가 막힌 장기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뛰는 장기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장기예요. 그리고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진짜 신실한 장기가 심장입니다. 우리 작가께서 웃으셔서 저도 좀 이렇게 좀 잠깐 쉬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장이 중요하냐, 머리가 중요하냐, 뇌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런 논쟁에 들어가면 제가 다 이깁니다. 뇌는 죽으면 뇌사라고 그래요. 근데 환자는 멀쩡합니다. 근데 심장이 죽으면 뇌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피를 못 보내니까. 그래서 심장사는 환자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뇌사는 환자는 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머리보다 제가 좀 편견이, 당연히 순환기 전문이니까 편견을 가지고 답변을 드린다면은 훨씬 중요한 게 심장입니다. 예, 대개 심장혈관이 3개 있습니다. 가운데, 오른쪽, 왼쪽 3개가 있는데요. 이 환자마다 다 생긴 게 달라요. 그리고 여기 물론 주요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지들, 브랜치들이 나오는데 그게 다 사람마다 달라서 어느 한 사람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혈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독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심장마비 또는 심근경색증은 어떻게 오냐면은 대부분 세 혈관 중에 한 혈관만 막혀요. 자, 그러면은 이게 누가 창조주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창조주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심장혈관을 3개를 만드시지 않으셨을까 저는 추측을 하는 거예요. 평생 이 분야에 있으면서. 감사하게도 심장마비가 오면 심근경색증이 오면 3가지 중에 하나만 막힙니다. 그러면 확률로 보면은 3분의 1이 근육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다행히 두 혈관이 살아있기 때문에 3분의 2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심장마비가 오더라도, 심장혈관이 막혀서 심근경색증이 오더라도 다시 살 수 있는 찬스가 옵니다. 그 확률이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그걸 세컨드 찬스라고 하죠. 그래서 너무 심장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있다면 너무 은혜로운 게 인간이 막 잘못하고 그다음에 기름진 거 먹고 뭐 고혈압, 담배 피우고 해서 심장혈관이 막히더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두 혈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환자가 병원에 올 때까지 시간을 벌 수가 있고, 그리고 한국이건 미국이건 심장마비가 와서 병원까지 살아서 도착하면은 거의 다 살려냅니다. 거의 다 살려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가 막힌 장기일 뿐만 아니라 이 심장혈관 3개를 넣은 게 마치 뭐 저는 크리스천이긴 하지만 성삼위일체가 이 하나의 심장을 보호하듯이 또 왕관을 씌워서 왕처럼 이렇게 중요한 장기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 근육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심부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심장 기능이 점점 약해지거든요. 근데 심장은 계속해서 뛰는 아주 튼튼한 장기인데, 근데 이 장기도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혈압이 있다든지 우리가 몸을 스스로 잘 관리를 안 하면 심장도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장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걸 심부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독특하게 심장이 점점 약해져서 심부전이 심해지더라도 본인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정상은 이렇게 뛰는데 심부전은 이렇게밖에 못 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살아 있습니다. 왜냐면 이 심장은 약해졌더라도 조금이라도 뛰려고 애를 쓰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혈압하고 맥박수를 그래도 유지하려고 심장에 애를 써요.
자기를 희생시켜 가면서 우리 몸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걸 가만히 보면은 그 십자가의 도리가 그대로 이 심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가 박히시고 모든 인류를 살리셨던 게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속성이 우리 심장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특별히 많은 심장의 질환이 있지만 관상동맥 질환을 중심으로 보면은 혈관이 이제 좁아지고 한 70%, 80% 이상 많이 좁아지면 그때부터 협심증이라는 흉통이라는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 병이 오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어떤 환자들이 저런 그 심장혈관이 좁아지는 협심증이 오냐면은 위험인자가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다든지 혈압이 있으면 혈관이 계속 높은 압력으로 계속 시달리잖아요. 그 다음에 당뇨가 있다든지 그러면 당뇨는 말초 혈관부터 망가뜨리면서 점점 큰 혈관까지 손상이 오고요. 그 다음에 고지혈증은 이렇게 혈관에 기름이 둥둥 떠다니던 기름이 어떻게 되냐면 혈관 벽에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10년, 20년 지나면은 고지혈증 환자들은 혈관이 좁아지겠죠. 하수구가 막히듯이. 그 세계에 그 위험인자가 있고 담배 피는 분들은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담배는 직접적으로 그 심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요. 또 어쩔 수 없이 본인은 다 잘했는데 가족력이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위험인자가 있어서 이미 위험인자가 있는 분들은 그걸 잘 치료하시면 되고요. 위험인자가 없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병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일단 짜고 기름지게 드시지 않는 식이요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심장은 뛰는 장기라 에어로빅 엑서사이즈를 하든지 혹이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걷거나 뛰거나 계단 오르거나 평상시에 운동을 열심히 해주면 이렇게 찌꺼기가 낄 기회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시면 심장혈관도 늘어났다가 줄었다 이렇게 탄력성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심장에는 좋은 효과가 있고요. 운동이. 그 다음에 그 체중이 늘지 않도록 그 체중 관리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식이요법, 운동요법, 그 다음에 체중 관리. 그 다음에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질병 관리를 잘 해주시면은 반드시 심장병은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의사로서 이렇게 많은 환자들 평생 보다 보면은 우리가 먹는 게 우리가 됩니다. 우리가 기름진 걸 먹으면 우리가 몸도 비대하게 되고 혈관도 비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먹는지가 우리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짜고 기름진 것을 안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할 때 운동하라고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동기가 부여돼서 하는데 운동을 꾸준히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스포츠 쪽으로 가도 되고 꼭 헬스장에 가서 트레드밀, 러닝머신을 하는 것만이 운동이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먹는 게 힘듭니다. 먹는 게 힘들어서 아담과 하와도 그 먹는 테스트를 못 넘어가가지고 원죄를 지었다는데 이 먹는 게 참 자제가 안 되는데요. 그거는 자제를 하는 것을 스스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기도 매일 먹던 분이면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인다든지 또 과일하고 야채를 또 그쪽으로 식이 습관을 바꾸는 것은 자기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심장병은 위험한 병입니다. 그리고 가장 또 흔한 1위 아니면 2위가 되는 병이기 때문에 너무 환자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 병을 잘 알고 예방을 하면은 얼마든지 이 두려운 심장병으로부터 그 고생을 안 하시면서 잘 지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심장은 잘 우리가 유지를 하면은 평생 별 문제 없이 잘 그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에 병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은 체중 조절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먹는 거, 짜고 기름진 걸 피하시고, 그 다음에 운동 열심히 딱 그 세 가지만 하시면은 이게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식이요법, 체중 조절, 운동, 그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베데스다 복음병원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잘 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다 갖추고 있고, 또 좋은 장비를 갖추고 있고,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편안하게 또 신속 정확하게 진단을 잘 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잘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면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